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영상 썸네일에 미국의 배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우방이 아닌가요? 약간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서 현재 한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요즘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착잡합니다.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것은 반도체죠. 그런데 썸네일에 이러한 반도체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 나온 자료인데요. 한국의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이 글로벌에 수출하는 품목이 수백여 개가 있을 텐데요. 반도체 하나가 전체에서 20%나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에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9%에 불과했었는데요. 어느새 20%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에도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일 품목의 수출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의 수출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이겠고, 반대로 말하면 다른 품목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바로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축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게임이죠. 하지만 이 중에서 한 명이 너무 잘해서 이 한 명 중심으로 팀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당해버리면 이 팀은 바로 무너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선수의 부상이 심해서 혹시나 부상에서 회복하더라도 예전 기량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겠죠. 한국에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유드렸듯 이창용 총재는 3분기 수출 물량이 크게 줄었는데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경쟁 심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면 어디와의 경쟁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중국이죠. 지금까지 중국은 여러 한국의 1등 산업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화학, 철강, 조선 등 여러 품목에서 한국은 중국의 1등 자리를 뺏겨왔었는데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1등을 빼앗긴 품목은 바로 LCD 패널입니다. 중국 정부는 사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LCD 패널을 끊임없이 찍어냈습니다. 한국에서 직원들을 불법으로 고용해서 그들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패널을 만들어냅니다. 수율이 떨어져도 상관없죠. 어차피 중국 정부에서 끊임없이 돈을 지원해주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은 한국 기업들은 생산을 중단하게 되고요. 중국은 이런 식으로 여러 품목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타겟이 된 제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것은 10월달과 11월달 D램 가격이 정리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11월달 반도체 가격이 전월 대비 크게 하락한 게 보이지 않나요? DDR5는 그나마 덜 떨어졌는데요. 저가용 반도체인 DDR4는 대부분 두 자릿수 가격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DDR4에서 공급 증가가 발생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DDR5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술 난이도가 낮은 DDR4를 중국이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는데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대표 회사로 CXMT라 불리는 창신 반도체가 있습니다. CXMT가 DDR4를 헐값에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DDR4의 정가가 1.13달러 정도인데요. CXMT는 이를 1달러 미만에 팔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이를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 나라 회사가 싼 가격에 반도체를 팔아주는데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산 제품을 살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중국향 수출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실적 둔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노광 장비 회사 ASML의 지역별 장비 매출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기된 중국에서 장비를 엄청나게 사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패권 도전을 위해 칼을 갈아왔고 이제 슬슬 저가용 반도체인 DDR4부터 시작해서 치킨 게임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요. ASM이라는 회사의 중국 매출 비중이 가장 최근 분기에는 50%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중국이 장비를 사주지 않으면 ASM이라는 회사의 실적은 그냥 반토막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네덜란드 회사죠. 그럼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는 상황이 어떠할까요? ASML이 노광기를 만드는 대표 회사라면 미국 반도체 대장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노광기 빼고 거의 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중국 매출 비중은 35% 정도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중국이 이 상황에서 장비를 사주지 않으면 이 회사의 매출 3분의 1이 그냥 날아가 버리겠죠. 그런데 요즘은 대중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미국 스스로 중국에게 반도체 장비를 팔지 않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인공지능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중국에서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스스로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막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기사인데요. 바이든 정부의 중국 반도체 규제 수위 조절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무역 제한 목록에 중국 화웨이 등 6개 업체를 포함해왔지만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장비 개발과 연관된 최소한의 기업만 제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국 반도체 회사를 압박해왔었던 CXMT, 즉 창신메모리죠. 이 회사는 미국 반도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회사가 매우 유명합니다.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회사 중 2개가 미국에 있죠. 미국의 램 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중국의 대형 고객사를 잃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대중 반도체 규제를 슬쩍 풀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반도체는 단순히 저가용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CXMT가 DDR5 양산에 돌입을 했고요. 그리고 레벨은 낮지만 2세대 HBM 양산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빠른 속도로 한국 반도체 회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회사는 중국 반도체 공급 문제를 온몸으로 때려 맞는 중이고요.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었었던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역시 조금씩 풀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하이테크 반도체도 점점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LCD 패널대와 문제가 다릅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하죠. 중국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기반하여 반도체 산업을 빠른 속도로 키우고 있는데요.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현재 환율의 상황도 좋지 않아요. 예전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 1,200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이제 원달러 환율 1,400원은 당연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달러 대비 원화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투자할 이유가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도 동시에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제자리를 유지하더라도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 원 정도 증시를 팔아치우고 있고요. 최근 며칠간 거래를 보면 날마다 수천억씩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 증시에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 상황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몇몇 성장이 나오는 섹터에만 집중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내년에도 3년 연속 상승한다? 상승할 것 같긴 한데 역사적으로 3년 연속 상승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아마도 미국 증시 역시 투자 난이도가 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